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왠지 모든 첫 단추는 잘 꿰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의 첫 거래일, 증시는 주저앉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도 경기를 일으키는 모양새인데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길 현명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분석 시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하반기 장이 열렸지만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탓에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반기 증시 대응 전략 수립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와 함께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이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 참 무거운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글로벌 증시의 이 화두가 인플레이션 공포와 긴축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상반기를 평가를 했던 게 52년 만에 최악의 그런 분기를 보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사님은 상반기 좀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증시가 지수만 사실 놓고 보면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했어도 2,300포인트입니다. 2,300포인트면 한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생각하면 2,300포인트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박스권 상단이 한 2,200에서 2,400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면 이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있었죠.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유럽발 금융위기, 그렉시트, 버냉키 쇼크 등등등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좋지 않은 1,600대 이런 지수도 봤었고요. 코로나 초기에도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체감상으로는 지금이 더 좋지가 않죠.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예상을 알 수 없었던 변수가 발생했는데 이 변수를 덮기 위해서 돈을 풀었죠.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 이후에 이 돈을 다시 회수하는 와중에 또 변수가 발생을 했죠.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고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와중에 이 물가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린다.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조금 낫죠. 근데 돈을 회수하고 있을 때는 금리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다운사이징을 감안하면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도 올라갔고요. 이 천연가스 가격,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모두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위기가 왔고요.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증시 하락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놓고 봐도 이전에 제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경제 자체가 커졌죠. PBR이든 PER이든 모두가 다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죠. 3,300에서 2,300까지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올랐다가 떨어졌다라는 점. 위에서 산 종목들과 지수가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1,0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하는 속도도 너무 빨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왔고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는 2,300이라는 지수보다는 거의 1,300과 가까운 이런 정말로 어려운 체감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많이 체감될 정도로 어려운 상반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 초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증시 흐름 자체가 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장중에 2,300선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2,30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2,200선까지의 하락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다.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300선 정도가 금년에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2,300선이 깨질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이 긴 호흡으로 뭐 길게 2,300 아래로 내려가서 2,200 아니면 그 이하까지 떨어져서 더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더 다시 한번 좀 극대화가 되면서 우리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는 공포 심리가 굉장히 좀 극대화가 됐었죠. 이런 공포 심리가 한 번 더 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2,200선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2,300선 아래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장을 놓고 보면은 시장의 하락 중심에 코스피에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에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반영이 됐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자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이 인플레이션 원자재값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이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수지를 못 맞출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스닥에 있는 지금 최상위 종목들 세 종목이 있죠. 2차 전지 소재 업종들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2,300 아래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300이죠. 지금 보면 PBR이 8배에서 0.85배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0.8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다 팔았을 때 자산 가격보다도 못 미치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요. PER도 굉장히 지금 싼 가격이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선 아래에서는 분명히 매력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종목을 접근할 때는 시장은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인 시장을 감안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수 있는 종목들, 철저하게 좀 실적 위주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00선 아래에서 실적 위주의 이 종목들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사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서 본다면 정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보다도 투자자들이 훨씬 더 크게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기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기술주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도 직접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더 크게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술주의 하락세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하반기에는 좀 차별화된 기술주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주를 좀 폭넓게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그리고 소재 업체들, 이 기술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IT, 플랫폼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어느새 이 기술주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졌을 때 기술주 그러면은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아마존, 구글,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최상위 종목들에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주가 하락을 한 이유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술주 중에서는 미래의 꿈을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당겨와서 여기서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국내를 따져봤을 땐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하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미래에 이렇게 사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수익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기술주에 두드려졌던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더 보수적이 되죠. 시장이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잘 버나라고 봤을 때 지금 잘 못 버는 종목들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술주들까지 이 하락이 전염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보수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미래 성장의 비중이 좀 더 높았던 종목들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미래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음표는 지금은 반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음표를 제거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이 숫자들이 객관적이냐 그리고 미래에는 가치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다시 숫자로 와야 됩니다. 실적으로 와야 되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한 보수적인 흐름들이 있지만 하반기에 매출액이 늘어날 게 확실시 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섹터들 건설주는 기술주가 아니죠. 반도체와 2차 전지처럼 숫자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IT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면 좀 이 하반기에 반등을 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이 정말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하락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좀 찾게 되는데 기술주의 부진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수급 공백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에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최근에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매수매도 어떤 섹터들, 어떤 수급 주체가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살펴본다라면은 앞쪽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이 매수 쪽에 가까운 모습이 있고요. 기관들은 한 반 정도는 사고 있고 반 정도는 팔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5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근데 외국인은 매도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빼고는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 금액도 너무 크죠.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도의 중심에는 외국인의 이 매도를 살펴볼 때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장 초반에도 매도를 시작해서 지금 매도 금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환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환율이 하락이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 1원 50전밖에 환율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장중에 한 8원까지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1,400원 가까이 됐죠. 외국인의 이런 수급은 원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한데 환율까지 보수적이다. 그럼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살 이유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1,300원 정도가 1,300원을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원화의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규모의 매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외국인이 또 순매수세로 돌아서기도 좀 만만치 않은 외국인이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중립 정도의 의견으로 놓으시고요. 기관의 기대를 좀 더 걸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가격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뭐 연기금에서 좀 주체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반대 매매가 사실 나오고 나면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최근에도 2,300 확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3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매매 그리고 이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이 반대 매매가 좀 많이 피크할 때 반대 매매의 피크를 보여주는 다음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도 시점은 반등 타이밍을 잡을 때는 상당히 참고하기에는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외국인 수급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은 일단은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기관의 매수세의 중요도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했던 부분이 경기 방어주들의 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또 섹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주 등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여태까지 통용돼 왔던 공식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금융주도 정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의 한 테마인데 금융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아함을 자아내더라고요. 과연 이 어떤 섹터가 앞으로는 이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하게 해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전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다 그러면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작은 대외 변수와 국내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이런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어떤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통신주와 은행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통신주는 국내 3사밖에 없고 은행도 금융 4대 은행 이 4개밖에 없죠. 그런데 대외 변수에는 덜 민감하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요. 국내 경기에도 덜 민감합니다. 이익단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작았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사이드, 신규 사업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숙제가 발생을 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익 잘 보고 있다가도 중간중간에 정부 입김이 작용을 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방어주에 대한 역할은 안정성보다는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하지만 호재가 남아있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암흑기를 가졌고요. 이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시기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그리고 이런 이 유틸리티나 원전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 수혜가 나면 당장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글로벌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증시를 덮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경기의 회복이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억눌렸던 부분.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여행 업종이 있겠죠. 여행을 폭발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여력이 된다라면 3년, 4년 동안 못 갔던 여행, 그래서 3년, 4년 동안 못 가봤던 식당들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기 회복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좀 억눌려 있었던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본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 더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에너지주들은 그래도 기분 좋은 상반기를 좀 보냈습니다. 간밤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연일 유가가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주들이 같이 동방 상승하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반기 최고 상승률 종목 20위권 내에서 에너지주가 무려 16개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에너지주 흐름들이 참 좋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하반기에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에너지주들이 1분기에 뭐 거의 역대 최대의 실적들 많이 기록을 했죠. 2분기도 분기별로 본다라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에너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정유주가 부각이 되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의 유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느냐, 재고 평가 수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유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정유주에 대한,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은행주도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죠. 그런데 실적에 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이 얼마나 높느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유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는 잘 올라갔었던 이 정유주들이 실적이 꺾이는 건 아닌데 투자 심리가 사실은 이 시장도 부정적이죠.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투자 심리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조정이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제가 정제 마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제 마진이 역사상 최대치의 정제 마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우선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 손을 대지 말고요. 이 투심이 좀 진정된 다음에 공포 심리가 진정이 되고 조정 이후에는 그런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주들은 우선은 뭐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좀 떨어질 때는 좀 쉬게 두시고요. 시장이 진정이 된 다음에 이성을 찾으면 분명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유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뭐 구리나 알루미늄, 아연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2년여 만에 좀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라고도 보더라고요. 이에 따른 지금 국내외 산업계와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이 2년 만에 원자재 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 국제 유가도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던 이런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경기가 초호황이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호황이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고 있느냐?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반영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은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첨단 산업,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내일장의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참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시장이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심합니다. 사실 2,300선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는 거의 2,300선을 지켜주더라도 거의 깼다고 봐도 무방하죠.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수 하락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강한데
원래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 아무리 못해도 횡보로, 도지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가 휴장했습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어제 미증시 영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공포의 6월을 보내게 된 원인, 그건 바로 CPI 지수 발표였죠. CPI 지수가 6월 중순 금요일이었는데 6월 며칠이었더라? 봅시다. 잠깐만요. 6월 17일? 6월 10일이죠. 우리나라 날짜로 이제 6월 10일 밤에 미증시에서 CPI 지수가 발표하자마자 13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과대 낙폭을 보일 정도로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2주 동안 진짜 떨어지기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블랙 먼데이 얘기까지 나오고 이랬죠. 그 CPI보다 더 중요한 지표 발표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PCE 발표인데요. PCE 발표는 결국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지표가 결국에 어떻게 나왔냐.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소폭 하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 지출이 만약에 많이 안 좋게 나왔다면 미증시도 과대 낙폭이라고 할 정도로 빠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혼조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고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러니까 낙폭을 키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7월 달에 증시의 향방을 이 PCE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한 채 앞을 볼 수가 없는 시장으로 지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7월 달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7월 중순에 있을 이제 GDP 발표, 이 지표 말고는 이제 7월에는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7월에 FOMC 회의는 7월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어떤 큰 이벤트는 없으나 그 사이에 2, 3주 동안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또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갈지는 조금 열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키포인트는 오늘 사실 이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큰 낙폭을 보이는 와중에도 오전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은 많았으나 여러 가지 주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왔고요. 시장의 이슈도 나름 오랜만에 좀 활발하게 좀 뛰어다니는 이런 장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건설 섹터를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완화나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일련의 정책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의지를 표명을 많이 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일부 규제 지역에 좀 해제를 하면서 건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설 회사들이 이제부터 살아날 때냐? 글쎄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이 우려와 그다음에 이 높은 물가,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지갑이 이제 소비가 점점 둔화되는 양상을 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이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건설 섹터가 지금 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할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일단 다 좀 어떤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죠. 일단 오늘 그래서 이제 건설 섹터들이 좀 잠시나마 숨통을 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설 섹터가 계속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제 공략할 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의 히토류 기업을 공격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니온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어떤 이 정치적, 이 외교적인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이런 이슈로는 계속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이게 큰 재료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꾸준하게 작용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이 왜 떴지? 이 기업이 왜 떴지에 대한 좀 일종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서 이 키포인트를 이걸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방위, 전쟁, 이쪽 방산 기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유럽에 순방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체코와 영국의 양자 회담이 잡혀 있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이번 주에 좀 원전이 조금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었으나 지금 이번에 나토 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제 폴란드와 이제 방산 협력 강화 소식에 이제 방산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이런 쪽 어차피 방산이랑 항공이랑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뜬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이랑 이제 유럽의 방산 이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이 좀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방산에서 관심을 끌 수가 없다 정도로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애플페이 때문에 이제 이론이나 이런 특징주 테마성을 띠면서 이 5G의 일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한국 앱스토어 내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론이 이제 상한가를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 애플페이가 실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정말 그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한국 내에서 임원진들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계속해서 무언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애플페이의 관련주들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일부 섹터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인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투기 과열지구 6곳 등 17개 규제 지역을 해제를 결정을 하면서 오늘 건설 대표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귀 금속을 두고 서방과 중국 간의 이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희귀 금속도 오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방위 전쟁, 우주항공, 은행, 대체 에너지 등도 키워드로 선정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들 범양건영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또 특징주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키워드와 특징주. 우선 첫 번째는 건설입니다. 이 건설 관련 특징주로 범양건영 들고 오셨는데요. 범양건영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범양건영은 고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정태주로 속해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종합건설업체로 좀 뜨고 있는데 오늘 제가 건설 섹터가 왜 떴는지 말씀드렸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은 아직은 조금 좀 이렇게 크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범양건영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단타적 접근, 짧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라고 봐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종합건설사 중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관련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중 재료로서 쓰일 수 있어서 오늘 이제 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결국엔 합니다. 결국엔 하고 이게 시간 문제로 한 단계 거쳐서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건설 섹터들이 숨통을 튈 거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범양건영은 시총이 가볍고 변동성이 있어서 유동성이 좋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재료가 있어서 건설 섹터 중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로 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범양건영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방위 전쟁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뽑아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 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경제 방송에 할 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일단 나로호? 어쨌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 항공으로도 이제 굉장히 선두 주자에 서 있지만 지금 이 호주랑 수주전에 독일 링스사와 같이 결승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반기에 결국 결과가 나옵니다. 요게 통과가 되기만 한다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방산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기업은 계속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시장 하방 압력에 의해서 굉장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적당한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요 이평선, 그중에서도 장기 이평선이 241평을 위에 오늘 종가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고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좋은 기업이지만 수익 실현은 최대한 짧게 요즘 장세에서는 짧게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고 의견 받았습니다만 투자의 방망이는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인기 키워드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원하신다면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또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5% 하락한 2,30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던 코스피. 하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개장 1시간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줄곧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장중에는 2,300선도 붕괴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 수급 4거래일째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선 기관이 1,5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도 전환해서 외국인과 함께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전기전자와 제조업, 대형주 위주의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이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탓이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계속해서 확대가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 1%대, 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 재검토 보도가 나온 이후로 연일 약세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어둡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역시나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자동차주가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 기아는 홀로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아의 상승폭도 장 초반 2%대 상승했던 것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는 많이 둔화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2.14% 하락한 72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입니다. 코스닥도 전강 후약의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도 개인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버텨내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기관 667억 원, 외국인은 1,071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LNF 현재 5%대 하락하면서 19만 7,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약세도 계속됩니다. 카카오게임즈 1%대 하락하고 있고 펄어비스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면서 49,1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미디어주들이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오늘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어제 상반기를 아주 힘들게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이 하반기의 첫날 역시도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간에 이제 장이 마감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건데, 근데 예전에 이제 폭락했던 흐름하고 지금은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재차 시장이 폭락하고 다시 빠질 거라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직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방송에서 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는 아니죠. 조선주, 철강주 이런 쪽들. 오늘은 철강주, 어제는 조선주하고 건설주가 강했죠. 그리고 원전 테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강했었고. 그래서 강한 테마주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일단 증권주가 플러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플러스에 있고요. 철강주들도 물론 오늘 4% 갔다가 2% 빠지긴 했지만 지금 4% 갔다가 2% 빠진 게 지금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죠. 왜냐면 오늘 장중에 2300을 장중에 깼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전에 저점 자리는 2306이었나 9였나 하여튼간 그랬죠. 저가가 2306이었는데 저거를 깨면서 2300도 깨면서 정말로 이게 깨질 생각이고 박살날 생각이었다면 오늘 모든 종목들은 SK 이노베이션처럼 급락이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일봉으로 고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2300이 깨지면. 근데 2300이 장중에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증권주들은 아침에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매갈이 없이 아침부터 2%대 1%대 있었는데 하나도 안 흔들려요. 삼성증권은 플러스, 하나투자증권 1.69%, 저거는 재수없어 빠진 것 같고 운이 나빠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은 여전히 플러스에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져갖고 2300이 깨져서 2000이 깨지고 19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1000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럼 얘네들은 하한가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증권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증권주는 지수가 빠지면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빠져서 안 떨어진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은행주들도 오늘 장중에 신한은행이라든지 KB증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주라든지 지수가 2300이 깨졌으면 얘도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SK 이노베이션처럼 오늘 7%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계속 버텨요. 보험주도 버티고 그리고 건설주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 지수가 2300 깨졌으면 빨리 지금 하한가를 내려가든 20%를 내려가든 10%를 내려가든 SK 이노베이션 자주 등장하네요. 자, SK 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2300이 깨지면 SK 이노베이션처럼 무너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고 보면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운이 나쁜 건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빠지긴 빠졌으나 아니 지수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면은 이게 1.9% 빠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더 빠져야 되는 거죠. 한 11%, 15% 정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였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10%, 20%가 떨어져가지고 저점이 깨져가지고 10만 원으로 박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300이 깨지면 그런 일들이 과거에서는 저점이 깨지고 밑에 지수가 나락으로 가고 그럴 상황이면 종목들이 무너지고 쾅쾅쾅쾅 박살이 나고 쏟아져야 되는데 지금 수급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종목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미국 시장이 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저점을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한 2%에서 3% 정도만 떨어져도 얘네들은 저점을 지지를 해요.
그럼 얘네들도 저점이 깨진 것만큼, 그러니까 4% 이상 떨어지면 저점이 깨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질 생각은 없는 애들인데 마치 미국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만 그렇게 나왔고 종목들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조선주, 건설주, 은행주, 보험주,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하고 혹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그쯤에서 물린 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안 떨어지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바닥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샀으면 다들 수익 나가지고 캐지나 칭칭 나네 아마 노래 부르고 있었겠죠. 야, 내 거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네 하면서. 그래서 아마 다들 이쪽으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차별화가 심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오늘 장중에 짜증이 났는데 아니 다 움직이고 다 저러는데 그리고 업종의 대표주가 저렇게 버티면 지수가 2300 깨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쟤네들도 깨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지수 2300을 깰라 그러네.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을 속임수로 봤던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 그리고 IT 부품도 오늘 특히 IT주들이 약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약했는데 저점이 깨졌죠. 이렇게 깨졌으면 IT 부품주들은 15% 20% 오늘 박살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박살나요? 안 박살나요? 휴캠스, 심텍, SFA, 반도체 얘네들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얘네들 오늘 15% 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들은 좀 억울하게 조금 오늘 하이닉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IT 반도체들이 저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점이 깨졌다 비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2배 이상 떨어져야 돼요. 심지어 15% 20% 하한가도 내려박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아까 노란톡방에서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차라리 주워 담아버려라. 이 수상하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금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주워 담아봐라 해서 줍줍 예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반등을 줬고요. 미국 시장은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이제 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텐데 뭐 2% 이내에서만 떨어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 월요일날 휴장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진검승부입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미국 시장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줄든 저점을 깨지든 선택을 하겠죠. 일단은 저점을 잡고 반등을 줄 걸로 예상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화요일 수요일쯤에도 반등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이상했다, 수상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1분 만에 이제 종목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38분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로 넘어가면 자, 종목 얘기로 넘어가면 대우건설부터 시간이 없어서 뭐 좀 전에 시장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거기로 빗대어 얘기하면은 맞을 거예요. 자, 반등 줬고요. 오늘 건설주 안 빠졌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규제 지역 해제 소식이 나오고 뭐 수주 얘기랑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인 건데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IT만 빼고 다 움직이고 있고 건설주 여전히 강하니까 굳이 이걸 팔아갖고 딴 거 들어가지 말고 일단 시장을 확인을 하고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 다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안 깨지니까 안전할 것 같아요.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은 이제 은행주인데요.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 뭐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좀 더 가져가시고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냥 개선 기대감, 이익 개선, 혹 확대 전망, 저가 메리트 이기는데 얘만 저가가 아니고 지금 전 종목이 다 저가입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는 다른 애들도 있는데 마치 여기 기사만 나오고 얘만 저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얘보다 더 저가인 게 더 많은데 어쨌든 뭐 8,2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어제 얘기했을 때 일진전기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진전기도 오늘 시장 급락 나오면 얘도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오늘 장중에 고가를 갔다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장이 이상한 장입니다. 떨어져야 될 놈들은 안 떨어지고 자 뭐 갖고 있으면은 뭐 계속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점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시장 점수는 오늘 그래도 뭐 빠졌으니까 점수 많이 줄 수는 없고요. 60점 양, 매수포인트 60점 양, 건설주 오늘 강했는데 80점 우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건설주는 좀 기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급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급락장 이후에 오게 될 기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바로 내일입니다. 여의도에서 오후 1시부터 3시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강연회 소식과 또 장중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한 신의 한 수 시간이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또 숨가쁘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참 무거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그 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